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6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이 6주차죠. 6주 1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새로운 장이죠. 3장입니다. 3장 문학과 나눔 역량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 자기 경영 역량과 그 다음에 글로컬 역량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눔입니다. 나눔. 이제 자기 자신을 그죠? 나눔을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죠? 작품 4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죠? 작품을 이제 저번 학기는 짤막짤막하게 해서 작품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너무 이제 거달기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그죠? 작품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조금 폭넓게 좀 깊게 나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보통 그죠? 선택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 나눔 역량에서 4개 중에서 그죠? 첫 번째 1주제로서 성석재의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요 주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총 4개 장이 나눈 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죠?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라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짧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요 내용이 여기 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이 길어서 그죠? 여기 끝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좀 남는 경우는 명자의 양해왕장까지 조금 설명을 이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지금 그죠? 이거 처음이니까 어떻게 저는 처음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나눠서 하게 되니까 시간 조절상에 조금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제 작품에 이제 우리가 그죠? 감상을 가기 전에 나눔 역량, 문학과 나눔 역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눔 역량이죠. 문학과는 나눔 역량이죠. 3장에서 나눔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죠. 이 스스로를 그죠? 이렇게 키워 나와야 되겠죠. 어떤 역량이니까 그죠? 나눔 역량,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죠? 역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인데 스스로를 나눔을 그죠? 나눌 때 플러스 요인하고 그죠?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요인은 뭡니까? 나눔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라는 거 빠질 수 있겠죠. 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봉사. 그 다음에 서로 공감이 가야 되겠죠. 뭔가 나눈다는 이야기는 공감이 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이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필수 조건이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는 나눔이 실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관용이죠. 관용.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포용하는 거, 그죠? 상대방의 어떤 뭐를 그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그죠? 나눔 역량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플러스 요인이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 정신, 공감, 타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은 스스로 진짜 그죠? 용서하고 베푸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배려, 그 다음 포용, 요 형태가 그죠?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주의죠. 물론 개인주의가 그죠? 나쁜 건 아니죠. 남에게 그죠?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주로 생각하는 거니까 나쁜 구조는 아니지만은 나눔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하고의 교감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그죠?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사고. 자기 중심 사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나눔 역량에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어떤 요인이지, 여기면 나쁘다, 옳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존재에 부정하는 거죠. 자기만 최고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거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어차피 사연은 그죠? 우리가 연애에서 배웠듯이 타인하고 내가 그죠? 각자 배경에 대해서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그죠? 타인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주의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뭡니까? 나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플러스에는 뭡니까? 봉사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관용, 배려, 포용의 어떤 키워드 있잖아요. 그죠?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되겠죠. 키워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눔 역량, 그다음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죠? 그런 심성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개인주의, 자기중심 사고, 타인의 존재 부정, 배타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은 그죠? 가능하면 뭡니까? 줄여나가고 이것을 갖다 그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하시면은 나눔 역량으로 접근해가는 그러한 그 삶이 엮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자,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관용, 자, 플러스 요인입니다. 배려는 중요한 역량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관용과 배려는, 뭡니까? 그, 나눔 역량이 있어서, 그죠?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공자는, 자, 이런 좋은 말이죠.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라.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불황과의 환불균, 불황과의 환불균 됐습니다. 그죠?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그죠? 보지 말고 골고루 균형이죠. 균자가 골고루 나눈다면 그죠? 불균이니까 골고루 나누지 못함이죠. 그러면 걱정하라. 이가 이제 걱정할 이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불균이 뭡니까? 불균, 균등하지 못함을 그죠?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라. 불안과의 환불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자 그지? 불안과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그죠? 여러분들 좀 뭡니까? 좀 삶에 있어서 그죠? 대화에서 좀 작용하면 되겠죠? 불안과의 환불균 이렇게 하면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라.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나눔에 대한 그죠?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은 정의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나로 수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관용, 그죠? 중요한 키워드죠. 관용과 배려를 통한 자발적 나눔을 내용으로 하는 나눔 역량의 배양을 뭡니까? 하위 교육 목표로 한다. 그죠? 우리 대학 교육 목표, 여러 가지 교육 목표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그죠? 나눔 역량 배양을 하위 교육 목표로 한다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관용,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자발적 봉사. 이 이제 봉사도 플러스 요인의 키워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건 뭡니까? 실적을 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진정으로 뭡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용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그 자신을 행복을 증가시키는 척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야기하죠. 봉사를 함으로써 그죠?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인간은 그죠? 혼자의 어떤 뭡니까? 대상이 아니라 서로서로 그죠? 같이 뭡니까? 살아가는 같이 엮어서 있는 그죠? 사회적 어떤 매체다, 그 동물이다라는 걸 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그죠? 더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단어도 자, 앞에 이제 플러스형이죠. 자, 공감도 플러스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타인의 느낌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그죠? 공감이란 이런 거 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타인의 느낌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그 이해를 나의 행동에 직접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이루는 말이다. 그죠? 공감이라는 거죠. 어렵죠? 우리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해하고 그 가치관까지 그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행동이 그죠? 직접적인 어떤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겉으로만 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로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삭막한 삶의 풍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웃사촌이란 말이 우리 사회의 정서를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하죠. 우리 때에는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있죠. 가장 행복한 나라를 보면 그죠? 이 선진국들은 많이 없죠. 주로 후진국이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7, 80년대는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냥 뭐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없었죠.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다 같이 못 살았지만은 희망이 있었죠. 열심히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웃에게 그죠? 배품을 많이 해주고 또 이웃으로부터 배품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웃이 뭡니까? 멀리 있는 이제 친척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죠. 노래도 이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정서를 대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타인의 삶을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겠죠. 자, 타인의 삶을 이루는 켜와 결을 존중해 줄 때 우리의 삶 또한 풍요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공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뭡니까 좋은 점, 나쁜 점도 그죠 다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시절의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축복이었습니다.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환대의 미덕과 공감의 감수성을 키워냈던 진정한 나눔 사회가 우리에게도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보면 이제 라떼 하든지 이제 라떼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시절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부가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국가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커지고 국가의 부가 축적되면 그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못 살 때는 다 같이 이제 평등한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 잘 사는 사람은 극히 아주 드물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다 뭡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가 됩니까?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 이게 이제 뭡니까? 구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중하로 나눠졌을 때 자기가 뭡니까? 하에 속해졌다는 거죠. 하에 속해지게 되면은 이 상에 대해서 뭡니까? 부러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절망감, 이런 게 존재하게 되고, 또 상은 또 뭐가 됩니까?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죠? 또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 삶들, 이런 게 이제, 진정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와서 나눔이 더 절실한데, 이런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부에 대한 격차로 인해서 나눔이 뭐가 됩니까? 더 이렇게 각박해진, 어려워진 그런 현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죠? 필요한 게 이제 사실 나눔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격차가 세대 간이라는 너무 뭡니까? 지금 부류별로 나눠주고 해서가지고 왠지 상대방이 하지 않는 나눔을 내 혼자서 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익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죠?
역량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키워드들 있죠? 플러스 요인 키워드들을 위주로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동체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삶의 논리에 의해 밀려나면서 타인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죠. 한때 여러분들 세대에도 개인주의적 사상이 많이 들어왔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서양에서 주로 이제 서양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보면은 그죠. 상대방의 뭡니까 어떤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나의 뭡니까 존재성을 나의 뭡니까 영역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뭐가 됩니까? 우리 이제 삶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전통적인 삶은 뭐가 됩니까? 서로 도우면서 그 다음에 상부상조하면서 이런 삶인데 이런 서양적 개인주의 삶이 이제 도름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혹은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이 현대에 걸어온 길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나눔과 공감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혐오와 배제의 사회로 그죠?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앞에 이야기했지만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성별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거죠. 뭐 세대 간이라 해봤자 뭡니까?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든 세대에 뭡니까? 그죠? 또 복지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죠? 열심히 벌어서 국가 생활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존에 또, 그 뭡니까? 고층 세대에서는 그죠? 또 어려운 시대를 다 이렇게 태면서 국가를 또 이뤄왔는데 또 서로서로 그죠? 믿지 못하는 게 되고. 그 다음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아래 위, 그죠? 선배 후배라든지 이런 계층 간에 또 갈등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념상의 갈등도 있는 것들이죠. 있고. 이념도 지금 뭡니까? 뭐 정치적 이념에서 지금 그죠?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 이념이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죠. 그 다음 성별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뭐 남녀 간이 공평하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죠? 또 이것도 정치인들이 농간 같은데 성별이 지금 완전히 상명시돼 버렸죠. 그래서 뭐 군대 가니 안 가니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뭐가 됩니까? 또 임신을 하는데 어떤 얘기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또 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이제 깨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말 이제 공공의 어떤 선한 것들이 있죠. 이제 서로가 이제 장점들이 있고 서로 뭔가 단점들, 장점들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아닌가 무너지는 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 사고와 집단 이기주의적 형태가 이제 번성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하고 집단 이기주의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우리 이론상은 되죠. 개인주의는 남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를 그죠 위하는 건데 그거 사실 가능합니까? 뭐 왜냐면 자기 자신이 사회적 동물인데 남의 해를 안 주면서 자기 자신만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추구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죠 아주 좀 작은 부류에 속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것들이 피해를 안 준다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좀 그죠 이렇게 개념상 그죠 개념상으로 되는데 여기 이제 그죠 실제 우리가 행동하기는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할 때는 그죠 개인적 집단주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배제함으로 해서 그죠 나눔이 실천한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배제한 데서 내가 손해본다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눔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그죠 5대5로 생각하면은 나눔이 안 됩니다. 이렇겠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까 한 6대4 정도로 6대4죠. 6대4면 뭡니까? 나는 뭡니까? 한 개만 충국뿐이죠. 여기서 보시면 5대5 해버리면 뭡니까? 나눔이 안 돼. 나는 5대5로 나누면 상대방은 뭡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눔을 받았다 생각 안 합니다. 6대4는 뭡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뭐가 됩니까? 한 개만 준 것뿐이죠. 한 개만 주는데 상대방은 뭡니까? 6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5에서 한 개만 줬는데 나는 한 개만 손해봤죠. 근데 상대방은 뭡니까? 6대4니까 두 개를 더 가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눔을 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6대4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뭡니까? 항상 한 개 정도 손해본다 생각하시면은 상대방이 두 개를 더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6대4 법칙을 생각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나눔을 받아 생각하면서 상대방과 뭡니까? 좋은 교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사회가 이러한 개인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를 용납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미래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겠죠. 상호 간의 관계가 광대한 인드라망이죠.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불교용입니다. 불교용인데 어떤 네트워크를 때문이다. 세상을 덮고 있는 한없이 넓은 그물입니다. 그죠? 이제 세상을 덮고 있는 뭡니까? 한없이란 말이 애매모하죠. 한없이 그냥 넓다 생각하면 한없이 넓은 뭐가 됩니까? 그물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세상을 덮고 있는 한없이 넓은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이 넓은 그물을 뭡니까? 다 거쳐서 이렇게 그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고 미래 사회는 더 그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혐오와 배제의 사회에서 관용과 배려와 포용을 실천하는 나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개인과 사회는 뭐가 됩니까?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왕따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 못하는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치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그죠? 여기 이제 요거를 뭡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이제 나눔의 뭡니까? 간접 경험이죠. 나눔을 뭡니까?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 4가지가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고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그 다음에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그 다음 맹자의 양의 왕장이라는 이제 4개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면 짤막짤막해서 4개를 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너무 뭡니까 그달기시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석지의 항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항만근이 이제 조금 이제 바보 같은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남에게 배품을 통해서 그죠 이 전체의 어떤 뭡니까 훈훈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야기고 막스밀리 독일인의 사랑은 이제 이건 세대 간의 이제 그죠 이거는 뭡니까 옛날에 독일에 오시면은 뭐 귀족하고 뭡니까 그렇지 못한 계층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요건 이제 계층 간의 어떤 뭡니까? 계층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계층 간의 사랑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그죠? 뭐 몸이 허약하고 아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보다 밑에 있는 그죠? 출신이 그죠? 사랑하는 방식인데 약간 내용을 보시면은 좀 구실애적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형태지만은 어쨌든 간에 계층 간의 사랑을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영희의 눈먼손이 어떻게 돕는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영어로 이제 토론하는 데서 이제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진기라는 그죠? 진기라는 이제 여기 이제 눈먼 소년이 이제 있는데 그 눈먼 소년이 어떤 이제 주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주장에 의해서 그죠?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요거 2개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시간 나오면 요건 이제 양의 왕장은 맹자의 어록 있죠. 대표적인 그죠? 50보 100보라는 게 있습니다. 50보 100보가 그죠? 전쟁에서 그죠? 50보 도망가는 사람하고 100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100보 도망가는 사람하고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선택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요 네 개의 작품에서 이제 그죠?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그죠? 주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관용, 배려, 포용, 사랑, 행복, 봉사, 공유, 공존이라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눔 역량의 플러스 요인이 있죠.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과 배려의 미덕,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핵심 인재의 상인 공유, 공명, 공감, 그죠? 이런 것도 그죠? 30이죠, 30. 공유, 공명, 공감. 공유, 공명, 공감의 가치관을 구현해내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우리 책에 그죠? 이 장은 뭐 소개가 좀 돼 있죠.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성석재의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자, 모자라는 인물로 취급받는 항만근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나눔의 방법인 사랑이죠. 사랑의 본리적 의미를 사유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과 실전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고 해야 할 역량임에 틀림없다는 이야기고, 독일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 약간 좀 이제 구실해진 사랑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작품이 독일인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는 스스로 장애인으로 살아오는 그죠? 이를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준 형태로 여기며 살아온 작가의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이고, 그 견디기 힘든 아픔들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전환시킬 줄 아는 삶의 자세에서 부족함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뒤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양해왕장은 맹자의 사상과 인간적 풍모를 잘 보여주는 명편이며, 맹자는 부국강병을 통해 천하통일을 지향하던 양해왕, 그죠? 양해왕을 만나 어진 덕과 그것의 바른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이자 천하통일의 척경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해왕장은 주로 맹자의 그죠? 조언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읽기를 통해서 맹자가 말하는 어진 덕과 바른 실천의 핵심이 타인에 대한 공감, 공유, 나눔의 정신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게 된다, 들게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죠? 궁금하신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으니까 그죠? 읽어봐도 되고, 스스로 읽기 싫으면은 제 유튜브 있죠? 그 작년도 유튜브 보시면은 6주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작년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에 있으면 그죠? 1장에서 그죠? 5장까지는 이제 제가 따로 다양 올리기인데 가지고 있고, 지금 6장부터 그죠? 6장 6주죠. 6주부터 이렇게 14주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면 이 작품이 다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달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분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작품을 그죠?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개의 작품을 뭡니까? 좀 깊게 그 다음에 이해해서 그죠? 자기의 뭡니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인생이 좀 바뀌고 또는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해진다면 저는 그죠?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목표도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이나 삶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깊게 생각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작품 소개는 끝났고 그죠? 여기까지 해서 뭐가 됩니까?
6주 1교시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6주 2교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